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계신 정치의 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전남 무안 사고 때문에 정치권도 잠깐의 정쟁을 멈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어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하루 안에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영장 법원의 판단, 영장 심사가 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체포영장은 뭐 누구 인신구속을 하는 게 아니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조사가 필요한데 그걸 거부하고 있으니까 예. 뭐 조사 좀 하게 해달라, 수사 좀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95% 이상,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발부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이고 또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여부가 뭐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다 체포영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의견서까지 제출을 하고 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 중으로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정은 아마 오늘 중으로 나올 것 같다. 이게 헌정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김성태 의원님 보시기 좀 어땠어요? 헌정적 예. 사상 이제 국회 탄핵 소추이 이루어지고 이제 헌재 결정 나고 난 뒤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이제 몇 번 있지만은 현직 대통령 신분 지위가 유지된 가운데 이렇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죠. 네. 지금 현재 이 방송 제가 취재해 보니까 31시간째 공수처에서 이제 체포영장 신청한 지가 이제 31시간 그렇군요. 됐어요. 아직까지 이제 어제 0시에 청구를 했다고 하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지만 뭐 좀 전에 조응천 의원님 말씀처럼 오늘 중에는 그 판단이 될 건데 아무래도 또 영장도 전담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 여론 보면은 또 영장을 발부해야 될 그런 판단도 서야 될 것 같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 공수처는 이제 이게 이제 공직자 아무리 수사를 중심으로 한 그런 기관이지만은 이게 영장 청구 이 자체까지는 논란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수본 이 자체가 이제 공수처, 경찰 또 군, 검찰까지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영장을 칠 수 있는 주체가 별로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론은 이 사건은 돌고 돌아서 기소권이 있는 또 검찰로 또 검찰에게 갈 것이다. 가야 되냐 이런 예. 갈림길이 저는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고 일단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공수처에 없다. 이걸 가지고 좀 다투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은 없지만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까지 조사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은데 법조인 출신인 조응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누구의 주장에 조금 더 힘이 실린다 이렇게 보세요? 원래 내란죄, 외환죄는 사법시험 공부할 때 예. 그냥 넘깁니다. 안 봅니다. 이건 출제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적다 보시는군요. 예, 뭐 이건 참 민주화 이후에는 벌어질 수 그래서 없다. 예. 아예 얘기를 해요. 내란죄, 외환죄는 보지 마라. 예. 예. 근데 이런 일들로 다시 이제 내란죄, 외환죄를 최근에 좀 찾아보려니까 정말 참 참담하고요. 예. 예,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그런 법원이 있지요. 근데 계속 사상 초유의 사태가 매일 발생하니까 이제 그 왜 그러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파 간에 상호 신뢰가 상실되고 또 관용을 베풀 만한 여유가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부작용, 혼란 이런 게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이걸 전부 다 법에 집어넣기가 참 각박하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아까 질문 주신 거 네.
윤곽근 변호사는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해서 그 나무의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거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주장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비유를 했어요. 뭐 이런 그럴때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공수처법 만들 때 내란죄, 외환죄가 공수처 수사 범위다. 예. 이건 상상을 못하는 거죠. 예. 저희가 공부 안 한 것처럼. 네. 그리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12월 22일 날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어요. 예. 이거 공처가 청구한 겁니다. 네. 공처가 수사한 거 가지고 판단을 받아본 건 이건 최초 요거밖에 없는데 예. 근데 이게 군사법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부법원에서 이걸 참조하겠느냐 말겠느냐 그건 또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근데 우리가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법사에 나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검찰에 과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중대한 재판에 있어가지고 심각한 차질이 차후에라도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많이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덜컥 구속하고 구속하면은 기소를 할 건데 나중에 보니까 수사 권한이 없는 예, 기관에서 고난을 다루는 재판부에서 이거 고난도 없는 거다라고 해서 공소기각을 할 우려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이건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글쎄요, 이렇게까지 저 출석을 안 하는 사람이 일반인이라면 이건 뭐 무조건 100% 나오는 건데 네.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이게 집행 과정에서 뭐 충돌이 일어날 거냐 말 거냐까지 포함해서 일국의 국가 원수가 이렇게까지 법 집행에 협조를 안 하는 것도 참 볼상사나우니까 지금이라도 뭐 자발적으로 협조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냐 말 거냐, 발부되면은 제대로 집행이 될 거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제 출석을 하는 게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김성태 의원은 여당 소속이시잖아요. 예, 저도 일정 공감하세요? 부분 예. 뭐 공감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4차 담화문을 통해서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위반된 게 있다 그러면은 법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뭐 정정당당하게 본인이 헌재에서 또 심판을 받고 또 한편에는 또 이 공수법원에서 뭐 수사 수치 때문에 많은 혼란은 있었지만은 그 공수법원이 그래도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저 방어 논리는 또 국민들이 상당히 또 볼상사납게 또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렇지만 이걸 이제 이미 이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자체가 이제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한동훈 또 대행마저도 지금 한덕수 예. 총리 탄핵 심판도 지금 현재 넘어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뭐 그런 대외적인 국가 신인도도 엄청난 지금 나쁜 예. 상황으로 네. 내몰리고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뭐 가장 지금 현재 이 내란죄 또 직권남용에 대한 이런 대통령의 판단은 어떤 길이 국가를 위한 길인지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공조수사본부라는 게 공수처랑 경찰이랑 좀 협업을 해서 하는 본부가 있고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좀 넘겨달라고 해서 검찰이 논의 끝에 넘긴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사를 다 한 다음에는 검찰로 넘겨야 되고 그럼 검찰에서 이걸 받아서 넘기기만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공소 유지를 하려면 검토를 해야 되니 사실상의 그때부터 또 수사를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그럼 정말 2중 3중의 어떤 수사를 계속하게 되는 건데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되는 거 맞는 거죠? 뭐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게 검수완박을 뭐 그냥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막 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공수처 만드는 형사사법 예. 체계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저도 그래도 법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그때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예. 거기다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기소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다 제각각 다 달라요. 혐의마다 다 다르고. 네. 그리고 요번에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부지검에 청구를 했습니다. 예.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또 발부가 안 되더라도 서부지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거기 관할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수사해가지고 송치를 서부지검으로 할 거거든요. 예. 근데 검찰 중수부는 다 중앙지검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나중에 기소를 서부지검이 서부지법에다가 하느냐. 그러니까 나머지 사건들은 다 중앙지법에서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그러면 서부지법에서 이루어지느냐. 그 나중에 어떻게든 합치려고 하겠지만은 이것도 참 예.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네요. 네. 굳이 근데 왜 서부지법에 넣은 걸까요? 일단 뭐 한남동 관저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저희들끼리 그냥 하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중앙지법은 우리나라의 모든 큰 사건들, 중한 사건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네. 허들이 비교적 좀 높다. 근데 나머지 법원들은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고 지방으로 갈수록 굉장히 허들이 낮다라고 네. 저희들은 뭐 그렇게 저희들끼리 얘기는 하죠. 쪽에 좀 그런 인식들이 좀 있으신 또 거군요. 공교롭게 이제 예.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 목소로 추천한 현재 재판관 2명이 예. 서부 지금 현재 지원의 판사 출신 현직 판사죠. 서울 서부지법 출신 판사. 지법원장하고 부장하고. 부장.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 것도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 소재지가 네. 서울 지연 한남동이니까 용산 예. 한남동이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이걸 이제 향후 재판 절차라든지 이런 네. 것은 또 중앙 지원하고 또 이렇게 상당히 좀 복잡한 구조가 돼 있어요. 이런 예. 부분도 사실상 지금 이제 행정사법 체계가 많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저도 이 지금 공수처 법안을 만들 때 저도 좀 관여를 했던 사람이지만은 예. 그때 이런 뭐 내란죄까지 공수처에서 다룰 거라는 거는 꿈에도 못 꿨죠. 그랬죠. 아마 그 법 성안 관련 회의록 보면은 어느 누구도 그럼 내란죄도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제기한 의원이 없을 거예요. 예. 그때 뭐 그러면 4대 지금- 부패 범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네, 것만 쟁점이었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초유상이 지금 현실이 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수사 주체 혼란. 결국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게로 가는. 뭐 수사가 또 넘어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일단 오늘 중에는 결론이 날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저희 방송 시간 중에도 혹시 결론이 나오면 네. 속보로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에 의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 소추가 된 상태여서 지금 심리 순위도 좀 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좀 켜켜이 쌓여있던 국무위원들 탄핵 심판 중에는 그래도 대통령 걸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상태로 보면 대통령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만 권한대행에 권한대행이 들어선 상태다 보니 뭐 국민의힘에서 낸 뭐 가처분 신청이나 권한쟁의 심판이나 아니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본안 심판 이런 게 다 중요해 보이거든요. 우선순위를 좀 정한다면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지금 탄핵 심판이 10건 현재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10건. 예. 그 총리를 비롯한 나머지 분들은 다 그 선출직인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수권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 근원은 대통령이다. 그래서 헌재가 아마 대통령부터 최우선적으로 한다. 그거 맞죠? 그게 뿌리니까.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 미국 같은 데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 대행을 해야 되니까요. 거긴 대행이 아니고 이제 승계죠. 아, 부통령이니까요. 예, 예, 예. 같이 선출된 거니까. 네, 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움직이고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경호도 하고 하는데 예. 미국이 보기에 참 대한민국은 어떻게 그 대행이 생겼는데 거길 또 그렇게 하냐 예. 해서 많이 좀 당혹스러웠고 좀 놀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거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정지가 되고 대행이 생겼으면은 그 대행으로 이제 굴러갈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거기 네. 맞춰서 이제 외교도 하고 경제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대행이 13일 만에 저렇게 돼버렸으니까 어쨌든 그 대행에 대한 그 국회 의결 190석으로 예. 저게 코난이 정지가 되느냐 마느냐 네. 이거 역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보다 와 비슷하게 중요한 건데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지금 가처분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예. 이건 몇 달 걸리죠. 예. 그런데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고난정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지금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가처분은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이 됩니다. 통상 뭐 일주일 만에 날 수도 있고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나흘 만에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가처분은 좀 빨리 해주신 게 맞다. 언제에서 예. 최대한 스피드를 내 가지고 네. 가처분만 빨리 해서 가르마를 타주시면 왜냐하면 또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유효한지 모르겠어요. 줄탄핵, 따박따박 탄핵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때마다 190이냐 뭐 150이냐 200이냐 이걸 가지고 또 계속 다툴 거 아니에요. 그 볼상사나운 모습. 그러니까 그 권위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르마를 타 주셔야지 향후 전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이나 해소가 되려면 네. 가처분은 그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나면서 민주당도 더 이상 따박따박 탄핵 이런 말을 안 하고 있기는 해요.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나옵니다만 이게 또 수습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최상목 대행을 향한 압박도 당연히 거세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4일까지 이제 그러니까 애도 기간이죠. 1월 네.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민주당이 지금 현재 최대행 체제에 대한 그런 지지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그 시도는 일단 뭐 어제 그저께 계속 이틀간의 입장을 통해 가지고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 대신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4차 특검법이나 내란죄 예.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로 가지고는 그걸 뭐 제2요구를 하더라도 그걸로 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다시 뭐 탄핵으로까지는 안 가겠다. 그 대신 헌재 재판관 임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최대행이 어떤 입장을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지켜보겠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현재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한덕수 전 총리 권한대행을 이제 탄핵 소추를 했지만은 결론은 최대행은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헌재 재판관 이 임명을 또 밀어버린다든지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민주당이 또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예.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는 뭐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고 뭐 보도가 되고 있거나 뭐 저희도 좀 취재를 한 바에 의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고민을 할 때 좀 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보도마다 예. 그 최대행이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예. 예. 그 굉장히 주관적인 보도여서 그 속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임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여야 합의를 해서 좀 올려주라.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월 말에 그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1대2로 하자는 거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계속 그 안 된다 하다가 11월 말에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걸로 전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찌 됐든 간에 알았다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걸 지금 와서 다시 예. 또 합의하자 그건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 관행을 깨고 1대2 그거 계속 얘기하면서
우린 뭐 답답할 거 없다라고 미뤄왔던 거. 그 헌법재판소법에 7인 이상이 돼야 심리한다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무시하고 계속 거부해왔던 거. 그건 비난마다 마땅하죠. 예.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건 해줘야 된다. 저도 일정 부분 조홍천 의원이나 뭐 그런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건 국민의힘이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을 국회 몫을 이걸 이제 사실상 큰 원칙적인 합의를 한 거죠. 예. 그것도 2명 1명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의석이 많으니까 민주당 추천목을 2명 주고 국민의힘은 한석을 하기로 큰 결정을 한 거죠. 다만 이 현재 재판관 후보자들을 청문회를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의사일정 해버렸죠. 합의 없이 네. 끌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걸 그 결정도 그 현재 국회에서 청문 절차가 이루어진 그 자체도 지금 현재 입장은 그 국회에서 절차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전에 또 우리 앵커께서 최상목 근황 대행이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를 이게 국인으로 정상으로 만드는 그런 대응으로서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저는 이걸 좀 유추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그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그때 최상목 이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 입장에서 계엄을 명확하게 반대한 입장이 이분이 여러 내용으로 네. 확실하게 정언이 예. 되고 있어요. 계엄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경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큰일 난다. 네. 지금 비상계엄 선포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유를 거기에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만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불확실성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가장 지금 현재 한줄과 또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이게 만일 실무를 넘어가지고 금융위기까지 도래된다면은 네. 대한민국은 파탄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불확실성을 제고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저 자리에 하루들 있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국가를 생각한다면은 헌법기관인 헌재 재판관이 정상적으로 임명되어져서 구인 체제에서 빠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수 심판 결정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이게 국가와 국민의 도리일 것이다. 이렇게 아마 저는 판단할 거예요. 여당도 예. 참 할 말이 많겠죠. 오불간원하다가 질질 끌다가 갑자기 태세 변환하는 거 참 눈꼴 사납죠. 민주당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1인당 3시간 내지 3시간 반을 했어요. 예.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한나라의 헌법 정신을 선언하고 예. 탄핵이라든가 위헌법률이라든가 정당 해산이라든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근간 뼈대를 바로잡는 그런 중요한 저 자리인데 그걸 3시간, 3시간 반. 근데요. 그 이준석 방통위원장 혹은 박장범인가요? KBS 사장 며칠 한지 아시죠? 며칠씩 했던 것 같은데. 2박 3일. 예, 2박 3일. 3일을 했습니다. 예. 헌법재판관은 3시간 3시간. 하고. 이런 거 참 볼상사납죠. 예.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임을 맡기고 네. 자, 이건 이제 다 앞으로 그 빛을 갚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해 놓고서 안 했다고 하지 마시고 대신에 양특검이나 혹은 그 상설특검 그 추천 의뢰 같은 거는 내가 지금 요번에 헌재 재판관은 그 임명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요 부분은 사실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그냥 예. 계속 입법 폭주다.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 위헌 소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요번에 제2요구할 테니까요. 국회에서 머리 맞대고 이런 독수조항 다 좀 없애가지고 정말 수사받는 사람도 큰 불만 없는 그런 위헌 소지가 없는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그런 법안을 좀 보내주십시오. 예. 라고 대승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선 탄핵 심판은 이거 그냥 가면은 나라가 완전히 대들하게 걸려요. 네. 예. 더 이상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푸시고 헌재는 좀 간곡히 호소해서 여야 양쪽에서
마음을 열고 좀 협의를 하는 거 외에 지금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국무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화요일이니까 오늘 오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특검법 공포 여부를 좀 결정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지금 조홍천 의원 얘기하신 건 특검법, 쌍특검법 이 부분은 사실 위헌 요소가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으니까 거부를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식으로 여야 양쪽에게 모두 좀 호소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김성태 의원 보시기는 좀 어떻게 그렇습니다.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예. 최상목 지금 현재 권한대행이 무슨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대통령으로 선출된 그런 뭐 한마디로 국가 수반도 아니고 또 통치권자도 아니집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만 아주 협소한 제한적이에요. 예. 뭐 그런 가운데 지금 또 국가적 국민적 불행인 또 무한공항 사고도 났습니다. 우선 최상목 대행은 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이고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는 국가 불확실성에 대한 이 경제 위기상 여기에 대한 경제 전문가로서 사실상 전념하는 게 맞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국회는 국회로서의 할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심판을 갖다 기다리면 되고 그 헌재가 심판을 심리뿐만 아니라 심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고 그러면 헌재 재판관은 국회에서 풀어줘야죠. 예. 이거는 정치적인 저는 큰 합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한 3개월 동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안 일방 통행식으로 절대 입법 폭주하지 않기로 하고 뭐 국민의힘은 이 지금 국회에서 비록 청문 절차는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잘못된 부분이 되지만 예. 대승적으로 국가를 생각해서 헌법기관인 헌재가 더 이상 저런 재판관 지금 현재 결혼 때문에 이 차질이 빚어지는 이런 국가적 혼란 위기를 집권당이 또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예. 그런 룸을 만들어주는 이런 게 바로 정치적 합의죠.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둬야 그나마 이 대행체제가 대한민국을 그래도 순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현재 170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막 그런 정치적 이익관계 때문에 국정의 발목을 잡고 이 대행체제의 혼란을 가중시켜 버린다면은 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70석 절대 입법 권력이 행정부를 지금 제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권 분립 정신에도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깨져버렸어요. 맞지도 않고. 네. 여기서 그나마 앞으로 계속 민주당 중심의 이 입법 권력이 지금의 이 정치 불안을 해소하는데 협조하고 자신들이 팔 걷어 붙이지 않으면은 지금 대한민국 불안정해집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자신의 피선거권 박탈을 회피하고자 지금 이렇게 계속 탄핵을 몰아치고 계속 특검법하고 뭐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이런 예.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런 게 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선 항소심에 올라가 있는 사건이 2개가 있거든요. 네. 그죠? 예.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위증교사입니다. 위증교사. 오늘 아침 저 기사를 보니까 위증교사 사건은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공직선거법은 아직 안 했대요. 무죄 난 거는 선임하고 유죄 나온 건 안 하는 거군요. 공직선거법이 633에 의해 가지고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선임을 안 했대요. 아니 이재명 대표 변호인 되면 23대 국회의원 빠지 달 가능성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 예. 왜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까? 네. 그것부터 빨리 임명하시고 아니 왜 국선 변호를 합니까? 이 질질 끌다가 나중에 사선 변호인 이제 새로 들어오게 되면 기록 봐야 된다고 또 기록 검토한다고 한 달 뭐 기피 신청하고 뭐 증인 신청하고 그래가지고 뭐 저 5월 6월 넘기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건도 페어하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내란 수사 빨리 해라라고 해야 그 주장에 힘을
받지. 예. 자기 거는 계속 저렇게 밀어놓고 저 내란 수계라고 하면서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면 너 내란 선동이다. 너도 고발. 예. 이건 안 맞잖아요. 내로남불. 그러니까 유명한 국민들을 내로남불 떠오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70석에 취해서.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해봤고요. 지금 국민의힘 얘기도 짧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공식적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어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 서면으로 나온 메시지였는데 국민께 계엄과 탄핵 사태로 불안과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 메시지가 충분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2주 만에 이제 공식적으로 집권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통령 탄핵과 또 이제 국회 이런 계엄 선포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공식적인 죄송하다는 표현으로 사과 이루어졌습니다만 예. 이제 이 사과에서부터 이 사과를 하는데도 2주가 걸렸나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집권당은 지금 현재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정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됐든 자신은 막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실질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하나의 수단으로 통치권 행사를 했다고 하지만은 대의기관인 국회에서는 예. 국민의 뜻으로 이 뭐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해 버렸어요. 예. 그리고 탄핵 소추까지 해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분명히 이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제 그런 공식적인 사과뿐만 아니라 문제는 집권당이 그럼 니네들이 어떻게 책임지는데 그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비대위보다도 저 당이 핵심하고 배널하고 그런 처절한 진정성을 담은 핵심으로서 변화된 모습으로서 이 탄핵 중국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예. 만일 이걸 어정쩡하게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지금 헌재 심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 재판관 임명도 이걸 우리가 마치 꼼수 부리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국민 전서 이런 거 빨리 파악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래도 할 이야기나 하는 그런 점잖은 뭐 그런 또 선배로서의 역할을 하셨지만은 지금은 이제 쉽게 말하면 공당의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벽척 간두에 지금 선 그런 당을 구해야 돼요. 만일 여기서 어설프게 그냥 뭐 같이 죽는 방식으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흘러가 버리다가 보수가 진짜 개멸되는 이 엄청난 상황에 대한 나중에 그 후환은 누가 감당할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프더라도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망가지게끔 많은 그 간신들 있잖아요. 그 간신들을 1차적으로 척결하는 그런 단호함을 보여줘야 돼요. 예. 가령 대통령실에서는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대통령을 저렇게 비상계엄으로 몰았다면은 네. 그런 간신 분명히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는 가령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용산 이태원 참사가 난 지 2년 됐어요. 예. 예? 2022년도 10월 달이었어요. 그럼 159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엄청난 참사 속에서도 행안부 장관을 2년 6개월씩이나 해야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간신했죠. 예.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알량한 정치적 기반, 미천, 뭐 제대로 가지지 않은 그런 정치인들이 집권당 또 정치인이라고 대통령의 하수인 역할 자처하면서 네. 오늘날 집권당이 이렇게 망가지고 형편없이 된 그 책임 물어야 되죠. 그런 걸 바로 해야 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해야 그게 비대위입니다. 예. 조홍천 의원 보시기엔 어제 사과 메시지가 좀 충분했다 이렇게 보세요? 사과는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책임을 질 건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건지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국민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한다. 예. 퉁쳤죠.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 때 어떻게 한 점, 또 탄핵 때 어떻게 한 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진정성은 좀 뭐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면서 또 내부에는 단합과 단일 대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인선도 보면 뭐 예. 친윤계로 불리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기도 그러니까 변화와 했고. 혁신하자고 예. 계속 얘기하고 제일 앞장섰던 당대표는 주저앉히고
갑자기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는 게 뭐 개인적으로는 선배입니다만은 그렇게 좋아 보이느냐? 국민들 보기에는 이건 뭐 네모난 동그라미 얘기하는 것처럼 형용 모순인 것처럼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지금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진정성 있게 잘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